대협 시청자 현대비엔지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현대비엔지스틸 가지고 데일리 리뷰 함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현대비엔지스틸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성님에 대한 상장 이슈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언제쯤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님이 결국에는 히토류 관련된 업체잖아요. 근데 이 히토류라고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미중무역 전쟁을 키워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24년도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미국 대선 11월 달까지 있는데 그 전에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이 시장에 또 핫한 열풍 중에 하나가 이 미중무역 관세 내용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간략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먼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현대비엔지스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방금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로 성님에 대한 상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온 게 결국에는 다 성님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거든요. 우리 성님 첨단 소재를 하게 되면,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자석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성님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현대 비엔지스틸이 되겠다. 그리고 이 원래 예정대로였다라고 하면 이게 4월 말쯤에 원래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4월이 뭡니까? 이제 5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고 주주분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게 4월에 상장 예비 심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딜레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주가가 급락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주가는 급락은 나오진 않고 버텨주면서 상장 얘기가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상장을 안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상장을 하긴 할 건데 그 구체적인 기간이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비엔지스틸이 상장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세력이라고 한들 또는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고 있는 주포가 되던 간에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러면 그 돈을 쓴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예측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소파동으로 봤을 때는 3파동까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1개 파동, 그리고 2개의 파동, 그리고 여기에 3개의 파동,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동은 3차 파동까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고, 이제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성님의 정말 상장에 대한 이슈가 IPO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IPO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일정에 맞게끔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게, 자, 요렇게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저점을 들어주면서 한번 뿅 하고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자, 2차 파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올리다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또 기준봉이 세워졌어요. 그죠?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저점을 지금은 여전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전혀 무너진 게 없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한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려왔던 이슈가 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앞전에 들려왔습니다. 4월 중순쯤에 해당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5월 중순이었죠. 결국에는 관세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각종 해당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뭐 등등등 해서 뭐 흑연도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의료 제품까지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대 BNG 스틸이 사실상 이 철강 관련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강 관련된 관세 반사이익으로도 시장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예전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히토류였어요. 그래서 이 히토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이면서 저는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상 히토류 관련주들은 대부분 못 갔어요. 그러면 철강이나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또는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현대 BNG 스틸이 조금 이 주가 상승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24년도 초였죠.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트럼프 당선 시에 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미중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자원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간 자원이 히토류가 될 수 있어서 수혜가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되긴 됐는데 히토류가 이번에서 또 테마가 집중적이게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을 아예 못 받았나,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나왔던 이슈 4월 17일 날 주가가 올라갔던 6% 이유도 결국에는 이러한 그 관세 내용 때문에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윗꼬리를 그리게 되는 중간중간 과정도 이 전부 다 철강 관세에 대한 이슈를 함께 받기는 받았었다. 하지만 강력한 슈팅이 나오지 못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뭐냐,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성림의 상장이 들려오고 있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딜레이가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봉의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자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조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